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이었던 서울 7, 8억대 아파트 추천에 이어서 경기권에서 6억에서 7억대로 매수 가능한 단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오늘 경기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경기권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아마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직 지난 서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서울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단지들은 아마 13개에서 14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단지들은 단순히 네이버 호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 임장으로 확인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만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중층에 올 수리된 물건에 입주 가능한 물건들을 기준으로 가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 가능한 물건들을 기준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7억대 아파트 추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부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서부권에서 추천드릴 지역은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삼송 2차 아이파크 29평형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7억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의 단지 중에서 삼송 2차 아이파크의 전고점이 가장 높습니다. 삼송지구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삼송동이고요. 삼송역과 원흥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삼송 2차 아이파크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 삼송역까지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기존의 3호선은 강남까지 조금 돌아서 간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향후에 GTX가 삼성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여기 연신내역까지 가서 삼성역까지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호재가 있고, 물론 신분당선 호재가 있었었는데 그게 예타 탈락으로 무산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GTX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삼송에는 괜찮은 호재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자체가 입지 가치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릉천, 그다음에 여기 뭐 삼성도서관, 인프라, 그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아이파크는 딱 보시는 것처럼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중앙 광장이 있고 동간 간격이 넓어서 시야가 굉장히 잘 확보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되게 쾌적한 느낌이 단지 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스타필드나 트레이더스가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가기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쪽에 차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차를 타고 이쪽을 지나가면은 동네 주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막혀 가지고 조금 싫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성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삼성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단순히 이제 거리상 딱 봤을 때 가깝지는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쪽이 이제 공원길로 해서 이쪽으로 쭉 산책길처럼 이렇게 가면은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고, 삼성 아이파크가 또 괜찮은 게 구조가 되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조가 포베이형으로 이렇게 잘 빠졌다라는 장점이 있고, 돈을 조금 더 주고 8사를 매수하면 이 포베이가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29평형 3베이이긴 하지만 웬만한 구축의 84보다 더 구조가 괜찮다라는 평이 많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있으시다면 33평형이나 34평형으로 가실 것을 추천드리지만, 예산이 8억 언더가 가능하다면 30평형, 29평형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 삼성역에서 옆으로 오시면 지축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차량 기지고 지축역이 있는데, 이 지축역 위에 있는 지축역 한림 프레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이쪽이 더 신축이거든요. 여기는 20년식이고 제가 보여드리는 평형은 28평형인데, 28평형도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여기는 28평형과 29평형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구조가 이렇게 포베이형으로 둘 다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조금 아쉽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단지 내가 아까 2차 아이파크처럼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쾌적하고, 이쪽 뒤쪽에 이제 산이 있어서
굉장히 경치도 좋고 공기가 좋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송과 지축 이 밑에 쪽에 보면 향동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덕은지구와 거의 인제 근접한 위치에 향동지구가 위치해 있는데, 향동지구는 그렇게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동지구의 현재 단점 중에 하나는 교통이 단점인데, 향후에 고양선이 뚫린다라는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향동지 구역이 이쪽에 뚫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DMC 호반베르디움 더폴의 4단지에서 충분히 도보권으로 가능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쪽이 나름대로 그래도 수요가 꽤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도 괜찮고 아파트도 준신축급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나름 좋아서 이쪽이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고양시에 공통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릉 신도시가 곧 입주를 한다라는 건데요. 창릉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신축으로서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2차 아이파크, 지축역 한림포레버, DMC 호반베르디움의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단지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삼성 2차 아이파크가 전고점도 가장 높았고 거래량도 가장 많고 현재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삼성 2차 아이파크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단지 중에 만약에 같은 가격대라면 저라면 삼성 2차 아이파크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삼성 2차 아이파크의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갭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2차 아이파크 29평형의 현재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7억 9천에서 8억대가 있습니다. 8억까지 딱 끊을 수가 있고요. 8억 아파트도 내고가 가능하다라는 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억 9천 정도로 지금 중층에 올수리된 물건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가는 4억 2천에서 4억 5천 정도 하니까 갭은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단지 중에 전고점이 가장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삼성 2차 아이파크의 전고점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9억 7천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체제가 조금 지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호재도 있고, 앞으로 창릉 신도시도 돌아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덕은지구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처럼 전고점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은 붙지만, 전고점 대비 가장 많이 가격이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삼성 2차 아이파크는 그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동북권으로 와 보겠습니다. 동북권에서 추천드릴 지역과 단지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32평형입니다. 물론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도 있고 롯데캐슬, 뭐 아이파크, 그다음에 힐스다산, 좋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요. 그런데 다 8억 언더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억대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단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30평대로는 7억대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단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지를 지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여기 위쪽이 이제 고덕이죠. 고덕 쪽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에 구리가 있고, 구리 위쪽에 다산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진건지구, 지금지구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진건지구 쪽이 다산역 8호선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다산신도시에 사는데 서울 신도시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평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다산 신도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교통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 후에 실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서 다산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고요. 걸어보면 생각보다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격대를 조금 더 높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른 단지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가격대로는 여기 있는 유보라나 아니면 가장 밑에 있는 이편한 자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34평대는 어렵고요. 24평으로 가야 됩니다. 이 유보라의 장점은 일단 구조에 있습니다. 다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전 세대가 다 남향을 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조도 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 확장을 통해서 방 4개까지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향후에 매도를 할 때 그런 집들이 조금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준다면 그런 단지를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강 간격이 굉장히 넓고 단지 내가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층고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 내부도 쾌적한 느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마산 신도시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서 준신축 아파트 32평을 8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와우. 자체만으로도 저는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쪽에 쭉 붙어 있어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게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많기 때문에 산책하거나 이쪽에 상권 접근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이쪽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아마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쉬쉬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실제 제 지인이 2명이 산다 그랬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이 위쪽 라인들 조금 냄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면은 요 정도 아파트들까지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 좀 냄새가 조금 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쪽은 이제 냄새 이슈가 별로 없는데 이 위쪽이 조금 냄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저평가된 부분은 있지만 실제 가면은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제 제가 인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반도보다는 쪼끔 더 다산역 접근성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평형과 비교해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 신혼부부라면은 이편한 자이 만족도가 쪼끔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억 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미사는 안 돼요? 물론 동남권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생활권이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동남권의 수지는 너무 내려갔고 조금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경기권에서 '왜 미사를 안 다루지?'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미사 신도시 안에서는 8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단지를 꼽았을 때 여기 미사강변 스타일스 21평형이 8억 언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니 8억 이면은 미사 신도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호가들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임장 가고 전화 임장도 돌리면서 최신 데이터를 다 취합해 봤을 때 8억 언더로 나오는 매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뽑은 매물이 거의 인제 8억 이하로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괜찮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평수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쪽이 인제 공공 분양을 했던 LH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자재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13 단지가 영구 임대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쪼끔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9 호선 호재가 있거든요. 9 호선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러면 9 호선 도보권으로 이쪽 단지도 수혜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지들을 매수하는 것. 그다음에 전반적인 인프라를 봤을 때 뭐 호수공원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가격대 자체가 다산 신도시보다는 하남미사 신도시가 한 단계 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21평형을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시켜 드린 3개 단지의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32평의 가격이 전고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저라면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전고점이 스타일스가 더 높았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평형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8호선 호재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호재가 있는 유보라 메이플타운이 조금 더 실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반도 유보라의 실제 매수 가능한 매매가, 전세가, 갭 가격, 전고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은요. 중층의 수리된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9천에서 8억 정도면 32평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가장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5억 3천에서 5억 5천까지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갭이 2억 5천에서 2억 6천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여기가 8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전세가가 조금 오버슈팅한 경향은 있거든요. 이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고점은 삼성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낮았던 수준인 9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9억 2천 수준인데 현재 8억 언더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저는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다뤄드린 단지들은 싸게 매수할 경우에 7억 중반대로도 매수가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급매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는 뭐 잔금이 조금 일찍 치러져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7억 중반대로도 올수리 된 물건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장 많이 다녀보시고 계속해서 부동산 문을 두드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을 지금 같은 시기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화 임장을 했을 때는 호가가 잘 내려오지 않지만 실제 임장을 하고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급한 물건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나 상품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 아파트들입니다. 별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5천에서 1억 정도만 더 주면 입지 자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더 좋아지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3천, 4천, 5천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8억 언더, 그러니까 7억 후반대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위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비아파트, 즉 빌라나 오피스텔 전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현금성 자산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있으시다면 올해 초에 이런 아파트들, 이런 지역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신다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